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TBC에서는 경북도지사 후보에 나선 자유한국당 경선 후보 4명을 모시고 후보자들의 면면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규정을 기본으로 자유한국당 주최로 이루어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경북도지사 후보로 나선 후보자 4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은 미리 추첨을 통해 정했습니다. 먼저 제 왼쪽부터 남유진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재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우 후보입니다. 네, 이철우 의원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4명의 후보들의 정견을 짧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시계 방향이고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발언 종료 시간 10초 전에 벨이 1번 울리고 발언 종료 시간이 되면 2번 울리고 마이크가 꺼집니다. 4후보 모두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유진 후보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승리의 기호 1번 남유진입니다. 삭풍설안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탄핵 반대를 피를 통하는 심장으로 했던 유일한 사람. 박정희 대통령 개념 우표를 발간 촉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뜬 사람. 경북 15명의 전직 시장 군수들의 지지선을 받은 사람. 유일하게 본선 필승 후보. 뭐라 해도 1번 남유진입니다. 네, 이어서 박명재 후보 발언해 주십시오. 예, 지방 분권 개헌이 이루어지면 경북지사는 지방정부의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경북 행정부지사의 도정의 경험, 그리고 행자부 장관으로서의 국정, 재선의원으로서의 의정, 당 사무총장으로서의 당정의 경험을 아우른 경북 발전을 이끌 최고의 적임자, 준비된 도지사 박명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토론을 지켜보면서 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광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김광림입니다. 저는 농림고를 나와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행정고시를 합격했습니다. 32년간 경제예산부처의 활동, 삼선의원, 정책위의장 거치면서 경제예산통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경제와 돈이 돌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북경제 만들겠습니다. 경북도민의 자존심 지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이철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이철우 후보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이의건, 김관영 두 분의 도지사를 모신 부지사로 일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에서 당에서는 사무총장, 최고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이번에는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후보로 나섰습니다. 저는 단디하는 그런 후보가 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호 3번 이철우 후보입니다. 네, 짧게나마 4후보들의 소신과 정책들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 진행할 텐데요.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은 후보 모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 세 후보가 한 후보를 집중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지정 토론, 그리고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주도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흠집 내기식 발언은 삼가 주시고 경북도민 모두가 지켜보는 만큼 경북을 위해 과연 어떤 정책과 비전이 있는지 정책과 공약 중심 토론이 될 수 있도록 4후보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먼저 4명 후보 모두에게 공통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도청 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후보자들의 어떤 해안이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명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 10년간 2조 6천억을 투입해서 10만의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우선 인구 유입을 늘려야 될 텐데 인구도 예천이나 안동에서 와서는 안 됩니다. 타 인구를 좀 유입할 수 있도록 도사나 기관을 갖다가 이전하고 저는 전국적으로
법원,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이런 중앙 행정기관이 집적화가 이루어져야만 도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외에 의료시설, 특히 교육시설에 최고 수준을 이룩해 해서 외지 인구를 유입해야 되겠고요. 지금 분양 단가도 너무 높습니다. 이걸 좀 낮추고 의료시설 유치는 제가 의과대학 총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자신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 접근성을 높여야 됩니다. 이 안동에서 예천 그리고 문경에서 예천, 포항에서 도청에 이르는 이런 접근성을 높여야만 도시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이어서 김광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도청 신도시는 경북도 내 23개 시군의 균형 발전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겠습니다. 질 좋은 교육 환경, 최고의 의료시설, 환경,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명품 주거지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영주의 첨단 베어링 산업과 같은 인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호 발전 방안도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도 내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오셨다가 볼일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체계도 반듯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 안동 지역으로 간 것은 북부 지역 개발을 위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혹시나 영주나 임금, 상주나 봉화 이런 지역에서 오히려 도청 신도시로 무엇을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영주간의 베어링 산업단지가 또 첨단 산업단지 만들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 안동, 그 신도시는 신도시들을 자족도시로 만드는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시설을 만들 때 인근 영주, 봉화 지역 또 상주, 문경 지역과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철도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우선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족도시에 너무 지나치게 성급하게 하다 보면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명품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남유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가 없으면 도시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인근에 저는 뭐 국가공단 만드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를 반드시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초인류 고등학교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요. 또 종합병원이라든지 또 우리 경북의료원, 안동의료원을 기능이나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북개발공사에서 그동안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남은 이익금 2,500억 정도를 그 인근 지역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투입을 해서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마 진입 장벽이 토지 가격, 건물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많은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경북개발공사, 지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해결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 후보에게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이 질문할 수 있는 지명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주제는 정책이나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3명의 후보자가 나머지 한 후보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 답변하는 후보는 1분 이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과 답변은 없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김광림 후보부터 지명하겠습니다. 나머지 3 후보들은 자리 순서에 따라서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이철우 후보, 김광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광림 후보는 행정고시 아까 말씀대로 참 대한민국 경제통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40년 공직하면서 제가 20년은 우리 지역에서 있었고 20년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TK 지역에 주로 거주를 하면서 부지사도 하고 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렇다 보니 상주, 의성, 포항 이런 각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하면서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도 하고 지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김광림 의원은 주로 서울에서 살았더라고요. 학교 졸업하고는 서울서 살았고 경제관료로서 사무실에 주로 있었는데 이번에 재산도 보니까 한 72억 되고 한 해에 한 7억 6천만이 불었다고요. 그래서 서민들을 잘 알 수 있을지
또 지방 정치를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의문이 좀 갑니다. 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재산 문제 72억이라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공직은 제가 50년을 했습니다만은 재산은 제가 공직을 나와서 차관으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는 뭐를 사서 팔아서 차액으로 챙긴 일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세금 성실히 다 냈고요. 집사람이 하는 이 장사가 좀 있어서 거기에서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포함해서 전부 고지 거부하지 않고 전부 밝혔습니다. 오히려 재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해서 공직하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진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또 서울에 있었지만은 국회의원 하면 전부 다 반은 지방에 내려와서 사는 겁니다. 경상북도 예산 챙기기 위해서 예결위원 6번에 3조의 예산이 경상북도 예산이 10조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남유진 후보께서 김광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김광림 후보께서는 1년 반 동안에 3명대 총장을 지내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9.9%, 체감 실업률은 20% 수준에 달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랑 하나은행 등 취업 청탁 비리가 나올 때마다 청년층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김광림 후보는 친조카 취업 청탁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지역구 민원인이라고 둘러대기도 했고요. 저는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일자리 청탁이 아니고 일자리를 만드는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과거 시장으로 했을 때 일자리 창출로 금년도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미시가 대통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서 친인척 취업 청탁을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다. 우선 세명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취업률을 93% 올려서 전국에서 1등 했던 것은 맞습니다. 열심히 뛰었고 교수님들, 학생분들 설득을 했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문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짜 뉴스입니다. 취업 청탁을 한 일이 없습니다. 은행에다 부탁한 게 아니고요. 옆 사람한테 자리 옮기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좀 알아서 그 사람한테 좀 대답을 해줘라 하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걸 취업 청탁이라고 하면 아니겠죠. 취업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인사이동하는데 좀 알아봐달라는데 그것을 해당되는 은행이나 해당되는 금융기관이나 해당되는 공무원한테 아니고 일반인한테 보내서 이런 얘기인데 좀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적당히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취업 청탁 하지도 않았고 할 생각 없습니다. 취업 청탁은 이 시대에 가장 근절돼야 될 일입니다. 취업 청탁 한 일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명재 후보께서 김광림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김광림 후보 공약이 보니까 경북 부활, 지역 맞춤형 공약. 제가 들여다봤더니 23개 시군의 사업들 다 망라해놓고 경북 예산서에 있는 사업들 그대로 옮겨놓은 것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경북 부활이라는 말은 그러면 경북의 도정, 경북의 사업이 다 죽어 있습니까? 그때 부활절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만 이건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2만 6천 명 경북 공무원들에 대한 저는 이거 심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앞으로 지방 분권이 되게 되면 중앙의 권한도 지방으로 내려오고 또 도지사의 권한도 23개 시군에 갔다가 과감히 임해야 될 텐데 이러한 지방 분권 추세에 맞지 않고 도지사가 사소한 일까지 다 관여하는 그야말로 만기 칠남에 그런 도정을 펼치려고 그러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지사의 권한을 23개 시군에 과감히 위임해서 시군의 자율성을 높이고 큰 밑거림만 도백, 큰 형님으로서 큰 모습으로서 또 큰 일꾼으로서 도정을 챙겨달 계획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박명재 후보 좋은 질문 주셨고요. 부활이라 하는 것은 원래 경상북도가 전국 17개 시도에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잘 살았던 시대를 보고 지금 현재 17개 중에서 13위인 GRDP 이 수준을 이거를 최고 높은 수준으로 땡겨 올리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3개 시군의 특성에 맞추어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저의 공약 내용입니다. 공약 내용은 저는 다 밝혔고요. 다른 후보님들은 그 밴드나 별로 밝혀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23개 시군에 전체에 근거하는 것은 투자 보증제를 실시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신규로 기업에 투자하면은 20% 투자금에 해당되는 것은 보조를 주고 세금은 5년 동안 안 내도록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상생해서 사람도 뽑고 기업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안동의 백신 산업이 좋은 그 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철우 후보를 지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유진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철우 의원님 작년 초 우리 한창 촛불 집회, 태극 집회 있을 때 온 가족과 함께 우리 촛불 집회 현장에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참 많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보시기에 촛불 집회 참석한 분은 탄핵에 찬성한 분, 이거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저 같은 사람은 탄핵을 반대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그 부분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찬성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아마 불편한 오해도 좀 받았으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철우 후보님 작년 7월 3일 우리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선출이 되고 또 5개월, 17개월 만에 도의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바꾸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촛불 집회에 간 것은 정보위원장입니다. 우리 당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의원총회에 내가 보고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민노총, 정교조, 민노당,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들이 그 대부분이고 일부는 화가 난 시민들이 나왔더라. 그래서 겁낼 게 없다. 이렇게 제가 그 분석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기동대 올라가서 다 확인을 하고 제가 가족까지 데려가서 한 것은 위장해서 그래서 잡힐 뻔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정도의 노력을 했고 탄핵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의원총회 할 때마다 탄핵을 하면은 정권을 갖다 바치게 되고 정권을 갖다 바치면 전번 잡듯이 우리를 잡는다. 우리는 망한다. 이게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또 매일신문에 탄핵 5사람 최경환, 조원진, 추경호, 김석기 의원, 이철우 딱 못 박아 있습니다. 반대한 사람. 네, 두 번째로 박명재 후보, 이철우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이 공약 중심을 해야 될 텐데 이철우 의원께서 지금 동해안을 상전벽해 수준으로 바꾸겠다. 도대체 뽕밭을 바다로 바꿀 정도의 공약이 어떤 것인지 좀 밝혀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문제가 경북의 문제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10년 동안에 화려한 서해안 시대를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항 개발, 무안국제공항, 역세스포, 그리고 지금 새만금 사업. 여기에 필적할 만한 동해안 발전 전략은 없습니다. 이제 국토 발전의 전략의 중심축을 서해안에서 동해안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북아 그리고 환동해권의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상전벽해 수준이라는 것이 대동한 그런 의견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하드웨어가 이 도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리더십, 즉 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청이 안동으로 또 도지사가 안동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는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화랑정신으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새마을 정신으로 나라를 잘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해안은 고속철도, 고속도로, 일반도로, 일반철도가 다 있습니다. 그래도 인천서 목포까지 꽉 찼습니다. 동해안은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습니다. 고속철도는 뭐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하고 동해안을 서해안처럼 개발을 해야 된다. 동해안 전성시대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3만 불에서 5만 불이 간다. 그래서 상전벽해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도청 2개 시대를 가겠다. 지금 도청이 안동에 있으니까 남북권에 동남권에 있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토론합니다. 그래서 도청 2개를 만들어서 도의사 간사도 거기에 만들고 해서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김광림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공약 위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후보께서 발표하신 공약 보니까 뭐 만들겠다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북 농축수산물 유통공사를 만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다단계 유사 중복
보면 좀 선신성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김관영 지사께서는 흩어져 있는 산하기관을 통합을 해가는데 지금까지 주력해 왔거든요. 실제로 경북 농축수산물유통공사는 경북 통상, 그다음에 경북경제진흥원 이런 기능하고 이제 중복되는 게 많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공무원 비슷한 중공무원을 많이 뽑고 하면은 그 돈은 누가 부담하냐? 결국은 농민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기보다는 23개 시군에 있는 공판장을 더 편하게 깨끗하게 성과시설을 넣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그것도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재산이 약 75억 하니까 그게 거짓말을 하니까 제가 마치 거짓말 한 사람 비치는데 언론에 그렇게 69 몇천만 나왔어요. 그런데 거짓말 1년에 7억 6천만 원을 벌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언론이 거짓말입니까? 제가 거짓말입니까? 저는 제가 거짓말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 매우 답답합니다. 제가 유통공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현재 경북 통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23개 시군하고 도하고 또 민간단체하고 합쳐서 지금 농업을 생산은 그대로 할 수 있는데 판매를 못 합니다. 특산물 같은 거 판매를 할 수 있는 다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다. 그래서 특산물을 잘 만드는 합격만 하면은 대부분 팔아주겠다. 이런 나서서 도에서 유통공사를 대규모 유통공사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뜻이지 지금 있는 경북 통상을 두고 또 옥상 5호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남유진 후보를 지명하겠습니다. 질문은 박명재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남 후보께서 투자 유치 100조, 일자리 50만 개, 네. 또 뭐 젊은 인재 10만 명을 양성해서 도정 일선에 배치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경북의 활동 인구가 143만이죠. 네. 지금 실업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만 3천 명인데 김관용 지사가 제가 보니까 4년 동안에 투자 유치 30조 공약했다가 20조 정도 달성하고 일자리 10만 개 약속했다가 11만 개. 이것도 공공일자리 포함해서 그런데 도대체 이게 상상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130만 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합니다. 81만 개 공직자 빼게 되면 50만 개. 대한민국 정부도 50만 개인데 지금 남유진 우리 후보께서 경북의 일자리 50만 개. 좋죠. 그리고 지금 10만 명 뭐 공무원을 뽑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10만 명을 갖다가 배치하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17만 4천 명. 이것도 많다고 그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구미시장 12년 하면서 한 50만 킬로 뛰어다니면서 16조 2천억 경북 전체 3분의 1을 제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저는 뭐 투자 유치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골이 난 사람이죠. 투자 유치는 사실은 예산 배정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게임입니다. 이거는 모든 자존심 줄이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리가 유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박명재 후보님 뭐 단임 4년 하시면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4년이 아닙니다. 제가 앞으로 도지사 하면은 하는 기간 동안에 100조 원을 유치를 하고 또 50만 개를 제가 당연히 아니 4년 할지 도민의 선택이 달려 있는데 네. 이거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제가 4년이 짧으면 제가 더 할게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가능한 얘기를 좀 해야지. 100조 원을 유치를 해서 저는 앞으로 50만 개 하는데 저는 도지사로서 반드시 할 생각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 질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대기업 10개, 예. 100조 원, 일자리 50만 개. 네. 나는 이게 대통령 공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공약만 돼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16조 이게 뭐 유치하시는데 참 고생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설비 투자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고용하고 관련되는 거는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가 구미의 5산단이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보증제 네. 예를 들어 가지고 1천억을 투자하면은 한 20%쯤은 거기에 땅값, 뭐 인건비, 물류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20%를 선보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금도 5년 동안에는 법인세가 제로, 나머지 2년 동안에 한 20%, 8년 차부터 돈 벌면은 세금 내도록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뭐 공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경제도지사 일자리 도지사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마 3월 초에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미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구미 씨가 독일에 가서 요양 전문 치료사 젊은이들 취업한 거, 그리고 또 구미에 있는 중소기업 R&D 인력을 양성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높이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 표창 우리가 1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구미 시장으로 있으면서 투자 유치했던 그 경험과 이건 경북 전체를 보기 때문에 투자 유치 100조를 왜 못하며 또 그리고 대기업 10개를 왜 유치를 못합니까? 앞으로 제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시장 군수님들, 우리 국회의원님들 함께 힘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이철우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남주지 시장님 뭐 12년간 열심히 노력하셔서 16조를 유치해가지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숫자상 통계상에 보면은 구미공단 생산액이 2010년도에 70조 원을 하다가 2017년도에는 41조 원, 3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또 구미 수출이 2005년도에 우리나라 전체 10.7%다가 작년에는 4.9%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공단은 전혀 더 분양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구미시 청렴도가 전국 2년 연속 꼴찌였고 경산시는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장님으로서 이걸 정말 실적이 좋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행정이나 공단 실적이나 봤을 때 어려운 게 아니냐, 구미공단도 못 사는데 경북을 어떻게 살리겠느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구미 때문에 여파가 큽니다. 칠곡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김천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미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뭐 구미 때문에 인구가 준다고 그러면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1, 2, 3, 4 공단이 가동이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 다음 분기 BSI가 112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음 경기를 아주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고요. 지금 5공단이 분양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5공단은 벌써 8만 평 도래 첨단 소재가 지금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만 평은 탄소 섬유 콜레스테롤 벌써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만 평 정도는 지금 분양이 돼 있다고 아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구미는 뭐 늘 우리 대기업이 LG 삼성이 있습니다만은 LG 삼성이 구미에 뭐 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못 하죠.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에 산업 다각화라는 점으로 뭐 전자 의료기기라든지 탄소 섬유 또 솔라셀 만드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구미로 많이 유치를 해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명재 후보에게 다른 후보 세 분이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김광림 후보부터 질문해 주십시오. 그 박명재 후보님도 그러고 다른 세 분도 그러고 자꾸 포항에다가 도청 하나 더 짓겠다 이렇게 제2청사를 짓다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데 이거를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299명 국회의원 중에 150명 정도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또 그리고 인구가 우리가 800만이 넘어야 부지사 하나 들 수 있는데 경북에 맞추자면은 250만 정도를 그걸 낮춰야 됩니다. 그럼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걸 찬성을 해줄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현재 김관용 지사가 하고 있는 대로 환동해 지역 본부의 기능을 넓혀가지고 지금 보면은 수산, 물류, 뭐 이런 유통, 에너지 뭐 이런 쪽에 되어 있던 것을 좀 키워서 경제, 산업, 과학 이런 것도 포함해서 오히려 늘려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청사를 하나 더 하겠다 하는 거는 이거는 다분히 이게 표를 의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박 후보님 답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에요, 제2청사 설치 기준이 인구 800만 이상,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인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면적을 갖다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이 전국토의 19.1%의 넓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제2청사를 줄 수 있다고 이제 법률 사항인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국회의원들 설득하는 문제 있지만 여러분들 함께 앞장서야 됩니다. 동해안에 14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까 이철현 말처럼 앞으로 신동해안 시대를 열어가지고
동북아 물류의 중심, 환동해권의 중심으로 나가기 위해서 제2도청 필요합니다. 지금 안동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다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동해안 본부를 갖다가 확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와 별도로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 시기에 저는 반드시 제2도청 법률로서 설치가 가능하고 이걸 갖다가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이철우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제2도청 만드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공천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틀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회 말 안 들으면 어렵다. 이래서 우리 도지사 선거 하는데 시도의원들이 자기 선거보다 더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안동 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은 가는 데마다 제가 마주치고 있습니다. 자기 선거 버리고. 그래서 공천제도 이제 정치는 사료고 행정은 이류라 했는데 사료가 좀 이류를 틀어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도의사 나오면서 최고위원직도 내놨지만은 당협위원장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천권을 아주 다른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그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태를 보여서 되겠느냐,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박명재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뭘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선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지방 분권이 강화되게 되면은 이 지방자치가 정치자치에서 생활자치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기초의원, 그다음에 도의원도 점차적으로 정당 공천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마 그게 우리 시도의원들이 박명재 지지선을 한 것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절실합니다. 우리 동남 쪽에 24년간 지사가 배출되지 못하고 하드웨인 도청이 안동으로 가버리고 지사마저 배출되지 않으니까 이 지역의 동해안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야말로 속대외 리더십만큼 이번에 꼭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의 표출로 시도의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의견을 표출한 것이지 무슨 뭐 공천을 받고 싶어서 줄 세우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북구의 그 시도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공천권도 어떤 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절박한 우리 동남권 주민들의 그런 거 기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해하는 기회로 좀 삼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남유진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박명재 후보님, 전에 우리 2006년도 우리 김관용 지사님과 선거할 때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와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행자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또 정권이 바뀌니까 또 우리 새 여당의 새누리당으로 와서 지금 재선 우리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소신 또 정체성 이런 문제에 혼란을 겪는다면은 우리 도민 입장에서 과연 무엇을 믿고 표를 주느냐. 만약 박명재 후보께서 만약 이번에 뭐 도의사가 만약 된다면은 혹시 또 정부 여당으로 당격을 바꾸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장을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공약 얘기하라 그랬더니 결국 인신공격으로 퀵을 되는데 저 출마했습니다. 그때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직업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때 뭐 피치 못할 사정 자의반 타의반 강압으로 사표를 쓰라 해서 제가 출마해서 6개월간 제가 공직 갖고 있다가 그래 떨어진 다음에 버렸습니다. 당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소속으로 있다가 그 후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때 새누리당이죠. 인재영입 차원에서 제가 들어와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시민들부터 70%가 넘는 경북 제최고의 득표율로 당선이 돼 가지고 당의 사무총장, 당의 17대 비상대책을 하면서 이 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부의장까지 하면서 전국위원회 누구보다도 당을 사랑하고 이 땅의 보수를 갖다가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무슨 뭐 또 옮겨가겠다 하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뼛속 깊이 보수로서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이 땅의 보수를 살리고 이 땅의 보수를 든든해서 참된 도정, 참된 대한민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순서로 네 분의 후보에게 개별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에게 드리는 질문은 모두 같습니다. 답변은 1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시간을 드렸는데요. 내 인생의 사진 한 장이라는 주제입니다. 후보가 생각하시기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진을 보여주시고 설명과 의미를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철우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사진 잘 보이십니까? 제가 요 김관영 도지사님이고 저 이철우 부지사 그리고 외국인들이 있는데 저는 이의근 도지사 때 부지사로 발탁됐습니다.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님으로 바뀌었는데도 저를 계속 부지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변에서 이철우가 너무 일을 잘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6개월만 하기로 했는데 한 5개월 넘어가니까 김관영 도지사님이 너같이 일 잘하는 분 처음 봤다. 이래가 계속하자 이래서 저는 한 2년 넘어 있었는데 그때 신나게 외국에 투자 유치하러 다니면서 한 사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아주 중간에 섰는 모습이 아니고 뒤에서 보조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김관영 도지사님과 함께 경상북도에 그때 33억 달러 유치해서 최고의 상도 받고 그래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네, 그럼 남유진 후보는 어떤 사진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 사진은 작년도 5월 달에 취업을 위해서 독일의 교육을 받고 있는 구미대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16년도에 독일에 가서 AWO, 우리 독일의 최고 가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만은 거기에 우리 구미의 대학생 10명을 보내서 3년간 교육비를 받아가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제도를 해서 보냈습니다. 제가 가서 정신을 사면서 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북돋워 줬습니다. 어떤 분은 일자리 청탁을 하는데 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독일까지 가서 우리 학생들 격려를 하고 또 금년에는 디아코니에 15명 학생을 또 보냅니다. 이 실적으로 정부에서 이번에 일자리 창출 박람회에 구미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도지사 남유진입니다. 네, 박명재 후보도 사진 준비해 오셨죠? 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999년 2000년까지 2년간 경북의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새천년이 개막되면서 경북의 미래구상을 발표하고 그리고 경북도청에다가 이 아치에다가 경북이 가면 대한민국이 길이 됩니다. 라는 것을 남기고 제가 임하게 바로 되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이 직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큰 꿈 펼치시길. 잊지 마오 박명재. 또 뒤에 있습니다만 다시 오 박명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직자 후배 여러분 손짓하지 않고 돌아오는 연어처럼 여러분의 부름에 따라서 17년 만에 이 시에 제가 그때 시를 낭독했습니다마는 현란한 경북의 미래를 펼치고 찬란한 신라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함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경북의 공무원 후배 여러분 저와 함께 찬란한 신라의 꿈 위대한 경북의 꿈을 저와 함께 펼쳐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광림 후보님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제 인생에서 어머니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19살 때 제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대구에 발령을 받고 어머니하고 외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5시 이후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일어나시면은 단장하시고 기도하고 재봉틀로 5남매를 키워왔습니다. 성경 필사를 10번을 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실 때는 저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손님들 오시면은 문상객들한테 밥을 따뜻하게 대접해라. 이래서 제가 부주를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기도 생활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께 배신하지 말이.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가결될 때 최고위원직과 정책위 의장직을 사표를 냈습니다. 우리 가족 사는 대한민국 경제 근대사입니다. 네, 다들 재미있는 의미 있는 사진을 들고 나오셨네요. 각 후보의 삶을 조금이나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순서, 토론 순서입니다. 한 후보가 다른 후보들 중에 한 분을 지정해서 집중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질문은 1분, 답변 1분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30초, 추가 답변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진행 순서에 따라서 남유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후보 지목하시겠습니까? 김광림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언론에 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광림 의원 지지자가 설 명절 전에
경북에 있는 많은 기자들 188명에게 시가 17,000원 상당의 강고등학생들을 뭐 시가 보니까 한 320만 원 정도 거기에 김광림 후보 명함이 부착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관위 좀 과태료 처분을 받고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그러고요. 또 우리 부실 여론조사 관계로 해서 김광림 일이 선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조사업체가 2천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안동 자유한국당 여성 부장이라고 밝히면서 책임 당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 후보 지지 부탁을 했고요. 또 김 의원 부인을 사칭한 또 어떤 안동 여성 책임 당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지 호소를 했습니다. 이 전부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법 위반 사태에서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정책 공약인데 일신 공격으로. 이건 정책 아닙니다. 예, 이건 정책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선 저는 신문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하고 관련이 있거나 어떻게 뭐 했다 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전화로 이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성들도 여성 부장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슷한 사례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걸 선관위에 가서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근데 선관위 조사 끝나고 난 뒤에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렇게 말을 듣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 그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항에 있는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시켜서 하면은 그거는 박명진하고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떤 언론사도 그것도 과태료 내고 보도 인용 금지됐거든요. 그래 그걸 어느 후보를 내가 못 막지 않습니다. 보다 정책 검증에 치중하는 토론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번에는 박명재 후보 질문 순서입니다. 어느 분께 질문하겠습니까? 김광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추가 질문 있잖아요. 네네, 추가 질문 예, 순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림 후보님 재산이 69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작년도 우리 정액된 게 7억 6천만 원인데 거의 가액 변동액은 2억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순수 정액이 한 5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통상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나온 후보 중에 국회의원 중에는 단연 1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분이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액 대부분은 작년에 잘못된 게 있어 분모가 좀 달라진 면이 있고 어느 경우에도 부동산을 사서 팔아서 이익을 챙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자식을 포함해서 몽땅 다 했습니다. 앞으로 경북도지사로 일하면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사람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 박명재 후보 어느 후보를 지목하시겠습니까? 김광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께서는 탄핵에 찬성한 후보는 경북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는지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탄핵 전국 초래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면서 저는 분명히 특검도 탄핵도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탄핵을 찬성하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도 이런 그 탄핵 찬성 반대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후보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탄핵을 찬성하는 우리 도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점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당내에서도 탄핵을 찬성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당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의 논리나 이념과 어떻게 배치되지 않는지 이런 점 좀 생각해 봐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준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건 모른다 선물 그 선물 돌린 사람이 보좌관 아닙니까? 보좌관 한 일을 국회의원이 모릅니까? 이건 이 점도 좀 해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도의 도지사는 몰라도 강원도나 제주도는 몰라도 적어도 경상북도의 도지사로서 경상북도의 신의와 지조 이런 거 보고 한다면은 탄핵 때 모호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나 혹여 찬성해야 하다면은 이 정책 선거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게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탈당했다 입당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그때 상황에서 탈당을 했고 다시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하고 다시 입당해서 활동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특별한 그 의견이 없습니다. 보좌관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문제가 된 거는 보좌관인지 아닌지 하는 거는 조사 과정에서 확실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아까 그럼 우리 저 후보 중에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있다고 믿고 있는지 있다면은 밝혀주세요. 누가 탄핵을 찬성한 사람인지. 아직도 그 사람은 경북지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들도 그런 네거티브 하기 싫은데 김 후보께서 네거티브 안 하고 산무 무슨 오유 했는데 보게 되면은 가장 네거티브 가까운 그런 성운을 하는 난 김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해명 좀 해주시기 답변 주시죠. 저는 지금까지 이 토론을 하면서 다른 후보에 대해서 정책 이외에 질의를 하거나 그렇게 네거티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삼무, 오무, 삼유, 오무 이것도 내용을 보면은 상대방을 걸고 넘어지게 하는 게 없고 내 자신을 다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에 있어서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것은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분위기나 이런 거 봐서 언론에서 분석해 놓은 거는 있다. 각자 알아서 판단.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림 후보께서 질문할 순서입니다.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남효진 후보님 지금까지 쭉 보면은 도지사는 행정가가 해야 된다. 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러 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 도지사가 행정가만 하는 건지 저는 도지사가 국회 입법도 챙겨야 되고 장관도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게 상당히 늘려지고 외국도 가서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행정은 부지사도 있고 국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그분들한테 맡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 대부분은 정치와 행정을 경험하신 분이 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를 예를 들면은 우리 박명재 후보도 그랬지만은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32년간 행정을 했습니다. 재무행정도 했고 경제행정도 했습니다. 이거는 도지사 업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건지 그래서 표를 의식해서 하기보다는 도지사는 정치와 행정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행정과 정치인 제가 대비해서 말씀드릴 그 진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재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의 신분을. 저도 과거의 공무원이고 다 과거의 공무원들을 다 했잖아요. 현재의 신분이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행정가가 도지사가 돼야 된다 하는 게 저는 제 귀에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치인, 국회의원이 적재적소에 지금 할 일이 뭐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헌법 개정까지 내놓고 했는데 이런 터에 국회의원 세 분이 왜 내려와서 도지사 선거한다고 이렇게 엊그제 발표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20대 국회 결석왕에 미안하지만 옆에 계신 세 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본연의 자세가 뭡니까?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 삼선, 재선, 중전 의원들인데 가서 국회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가는 남유진 전직 시장, 그리고 정치인은 여러분 세 분이 포함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의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죠. 네, 추가 질문 기회 있습니다. 사람이 오늘 갑자기 남유진 후보가 딱 떨어진 것도 아니고 30년간 살아온 겁니다. 몸에 묻어있는 경력, 경륜 이게 도지사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저 제주도의 원희룡, 부산의 서병수 쭉 쳐오면은 다 중앙 정치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했던 분이 도지사를 갖고 유일하게 김관영 지사는 뭐 예외입니다만은 정치와 행정력 겸비하고 중앙 정치에 있으면서 이런 네. 부지사를 시켜야 된다. 발언 시간이 지났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철우 후보께서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분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남유진 후보 인기 좋네요.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그 원래 당선 행정가를 가능성이 할까. 높은 분한테 원래 질문이 많이 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작년 11월 달에 그 베트남을 홍준표 대표와 같이 가봤는데 가니까 그 경주 엑스포가 이제 호치민시하고 그 행사를 정말 잘했었다. 문화 수출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새마을 토론회를 호치민 대학에서 하는데 정말 열기가 있더라고요. 베트남에는 이 새마을이 들어가는 데는 다 부자가 됐다. 그래서 열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상북도가
새마을 정신을 만들고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께서 새마을을 주창을 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드는 지금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새마을 발상지 또 중흥지 이런 데 초대를 해서 관광을 시키는 관광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미에는 대한민국 새마을 테마공원을 지금 900억을 들어서 8만 평 부지에 벌써 다 됐죠. 거의 준공 직전에 있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이제 전 세계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합숙하고 교육을 함으로 해서 우리 새마을 역군들을 전 세계에 이제 파견하는 셈이죠. 그래서 저희 구미는 뭐 새마을 대청소라든지 등등 해서 새마을 종주 도시입니다. 우리는 발상기는 별도로 있지만은 앞으로 베트남뿐만 아니고 전 세계 지금 한 90여 개국의 새마을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미시가 대한민국 새마을 테마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남대, 경운대 또 많은 우리 산악관 협동을 해서 우리 새마을 운동을 전 세계에 파급하는데 경북도지사에 아마 제1 우선순위를 두고 할 계획입니다.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예. 네, 추가 질문하시죠. 제가 베트남에 가니까 삼성 휴대폰 공장이 구미에서 갔는데 작년에 약 협력업체까지 30만 명을 고용해서 500억 불 수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구미를 올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하고 한지 200만 정도를 휴가를 우리 경북으로 보내라. 그러면 새마을 성지, 새마을 이런 데 관광을 시키면 우리 경북 관광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도지사가 되어 같이 가시든지 도지사가 안 돼도 제가 요청을 할 테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갑시다. 예, 답변하시죠. 저는 삼성이 베트남에 간 부분은 저가폰입니다. 아프리카나 이럴 때 팔 저가폰은 베트남에서 만들고 현재 고가폰은 현재 우리 구미에 있는 공장에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로트 생산이죠. 처음에 시제품 만들 때는 구미부터 만들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 불만 이런 걸 바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또 연구기관이 역시 구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관련해서는 구미에 그렇게 고용 인원이 별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진지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자신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데 후보자 모두 아쉬운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초 내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의 역순으로 이철우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이의건, 김관영 두 분 도지사를 모시는 부지사를 했습니다. 제가 책 제목이 출근하라 하지 마라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늘 만날 수 있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야, 이런 도지사도 있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10년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3번 이철우 확실히 밀어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네, 김광림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저는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 예산통으로서 아들, 딸들의 취업 합격 통지서가 집에 많이 날아오고 그리고 집안에 손자, 손녀의 울음소리가 늘어나도록 경제와 일자리를 챙기는 경제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자존심도 확실하게 정치적 위주로 지키겠습니다. 김광림도 2번입니다. 자유한국당도 2번입니다. 도지사도 2번입니다. 승리의 2번 기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박명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당 경북지사 경선이 안동 강고 등의 선물, 국정원 특활비 의혹 등 불안과 의혹의 투성입니다.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사정의 칼날이 번뜩이는데 이런 불안한 후보에게 경북의 미래 맡길 수 없습니다. 장관 출신의 검증되고 준비된 저 박명재가 경북 발전의 답이고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기호 4번 홈런 타자 박명재가 경북 발전의 말로 홈런 날리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맡겨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남유진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우리 한국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 검경의 수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후보 선거법과 또 뇌물죄 등으로 고소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렇게 의혹 많은 누더기 후보 공천되면 선거를 2번 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이 국회의원 3분 국회로 빨리빨리 보내드립시다. 40여 년
한 점 의혹 없는 후보 기호 1번 남유진 꼭 한 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 모두 감사합니다. 곧 있을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경상북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 오늘 순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